아주 그냥 추잡스럽고 인간 말종이구나 싶었는데, 아니, 인간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건 얼핏 보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문제가 많은 보험인데요. 보장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80점이나 나왔는데요. 사실 이 보험은 한 50점도 안 되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왜 AI는 80점이나 줬을까요?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AI는 업로드해주는 파일 딱 그것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왜 이 상품으로 가입했고 왜 이렇게 설계해서 가입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쪽은 멀쩡하고 반쪽은 썩은 사과를 안 썩은 쪽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멀쩡한 사과로 판단한다는 거죠. 뒤쪽에서 썩어 문드러지든 벌레가 먹고 있든 AI는 멀쩡한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AI 분석 내용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증권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상품명을 보시면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럼 유병자 보험이라는 건데 가입자분 말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된 적이 있었고 그걸로 입원한 이력 때문에 설계사가 유병자 보험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답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일반 보험으로는 부러진 쪽 다리는 부담보 잡혀서 평생 보장을 못 받으니까 부담보를 없애기 위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이건 솔직히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황당한 얘기예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분 역시 설계사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당한 겁니다. 일단 시작부터 눈탱이 맞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는 상해 사망이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100만 원이면 최저 금액인데 혹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자분이 직접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감액을 당한 건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설계사가 사망 보장은 따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 기본 계약은 최저 금액으로 낮추고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험료가 부담돼서 종신보험은 이미 해지한 상태라고 하네요. 근데 그 해지하는 것조차도 설계사가 2년까지만 유지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2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해지를 하셨다는데 진짜 거기까지 듣고 아주 그냥 추잡스럽고 인간 말종이구나 싶었는데 아니 인간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 설계사가 2년까지 유지해달라고 했는지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객은 손해보더라도 자기는 수당 끝까지 받을 거 다 챙겨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제 귀를 의심한 게 뭐냐면 뭘 챙겨주는 것도 없이 그냥 부탁 좀 한다고 2년 동안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다시피 했대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계사가 그 종신보험 계약건으로 받아야 할 수당을 아직 다 못 받은 상태니까 나 수당 다 받을 때까지는 너는 싫어도 그냥 그 종신보험을 네 돈으로 유지해 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까지 염치도 없고 뻔뻔할 수 있나? 제가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부탁을 들어준 가입자분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반 보험으로 가입해도 되는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고 종신보험은 가입했다가 설계사 배만 불려주고 가입자는 돈만 날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기본계약 상해 사망은 100만 원밖에 안 들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AI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증권만 보고 80점을 준 거죠. 근데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이거 증권만 보고 판단해도 기껏해야 한 65점 정도예요. 사실 뭐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조정 방향을 안내해 드리자면 지금 이 보험에서는 보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담보를 삭제해서 보험료 줄이는 것을 우선 해야 합니다. 굳이 보완을 하신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 그거를 보완하시면서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는 상해 사망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이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게 참 짜증나는 게 뭐냐면 보험사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려고 해도 최저보험료 기준에 맞춰야 하고 의무계약 넣어야 하고 연계 조건도 맞춰야 하고 별 거지 같은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보장만 넣으면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입 가능한 조건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3만 원이 4만 원 되고 5만 원 되고 그래요. 그래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거지 같은 현실이에요. 자, 다시 증권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분은 보안 설계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들어있어요. 5천만 원이면 꽤 많이 들어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놔두시고 다른 불필요한 담보 삭제할 거 다 삭제하고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시면 그때 암 진단 금액 감액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재진단암 진단비부터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까지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삭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런 담보는 무조건 삭제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유지 기간이나 뭐 가성비도 보고 또 다른 보장 내용,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삭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안 좋고 보장 조건도 까다로워서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는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들어있는 데다 지급 조건도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암 진단금이 지금 5천만 원이나 들어있으니까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른 수술 담보가 충분히 들어있어서 이것도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삭제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음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랑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 이거는 그냥 보험료 버리는 담보들이에요.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병수술 담보랑 입원 일당 이것도 무조건 삭제하세요. 가성비 완전 꽝입니다. 다음은 질병 종수술 담보랑 71대 질병 수술 담보가 있는데요. 보장 범위는 종수술 담보가 훨씬 넓어요. 여기서 71대 질병 수술 담보는 이분이 가입하셨을 때는 71대였는데 이 숫자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100 몇십 대 질병 수술 담보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보장 범위는 종수술 담보가 훨씬 넓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질병 수술 담보를 중복으로 넣어놨다는 건데요. 만약 가입자분의 나이가 많다고 하면 둘 다 유지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분은 92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71대 질병 수술비 이거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조정을 하시면 보험료가 그래도 한 1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진단비를 감액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추가 가입하는 거 없이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은 제대로 보장 분석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눈탱이 맞지 않고 제대로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너 뭐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설계사 생활 10년 넘게 해서 쥐뿔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참고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험을 제대로 가입한다는 기준은 빈틈없이 빵빵하게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빈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빈틈이 있는 게 정상이고 빈틈이 많이 보이더라도 되도록 리스크가 큰 부분만, 그러니까 3대 진단 같은 거 그런 것만 골라서 보험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적당히 가입하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제대로 가입하는 기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설계사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빈틈을 막아주는 설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헛소리로 자기 합리화한다고. 근데 뭐 그런 설계사하고는 굳이 말 섞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 니 똥 굽다 하고 차단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해서 많이 가입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가입할수록 필요한 보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보장만 커지고 쓸데있는 보장을 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을 한 1억 가입해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암진단금으로 1억 청구하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으면서 보험금 쉽게 안 줘요. 일단 손해사정사부터 보내고 고지의무 위반한 거 없나 조사하고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찾으면 인과관계 없나 조사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데 이거 솔직히 보험사들 절대 아니라고는 말 못할 거예요. 암튼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빈틈은 있는 게 정상이니까요. 리스크가 큰 부분만 골라서 보험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적당히 가입하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제대로 가입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돈 안 뜯깁니다.